이강백의 결혼 발단 부분 되겠습니다. 남자가 이야기책을 읽으며 맞선을 볼 여자를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하인, 그는 빌린 물건들로 한 남자를 치장한다. 구색에 맞지 않고 엉뚱한 물건들로 남자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럭저럭 부자처럼 보이게 된다. 자, 여기서 구색에 맞지 않고 엉뚱한 물건, 우스꽝스럽게 부자처럼 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이 남자가 실제로는 부자가 아님을 알 수 있죠. 남자, 그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다 가리는 커다란 이야기책을 읽기 시작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책은요, 발단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그게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고요. 관객에게 그게 전체 내용을 알려주어서 어떤 관객의 진입턱, 이해를 쉽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요. 하인은 그 남자의 곁에 부동 자세로 선다. 그의 손에는 거의 쟁반만큼이나 커다란 회중시계가 들려있는데 이때 커다란 회중시계는요, 시간, 타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이 극의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 라고 봐도 돼요. 실제로 하인은 그것을 쟁반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저 얼척없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약간의 어떤 코미디성, 희극적 요소가 드러난다. 하지만 쟁반이 아니라 이거는 시계야. 그래서 꼼꼼하게 시간을 재는 그의 모습, 꼼꼼하게 시간을 잰다는 것은 결국 이 연극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무뚝뚝하고 건장하다.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책을 낭독한다. 옛날에 렁룡타이 먹을 때 한 사기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잘생겼으나 땡전 한 입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외로워졌으므로 결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아하, 문제는 요거구나, 결혼. 그러면 잘생기고 젊은 것은 결혼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겠죠. 그러나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는 불리한 조건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사기꾼은 결국 젊고 잘생긴 것은 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땡전 없는 빈털터리라고 하는 요소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누구나 젊음의 한 시기에는 외로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나 결혼한다고들 합니다. 책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기꾼에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처녀가 자기 같은 빈털터리 남자와 결혼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남자는 결혼에 있어서 물질적, 경제적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몹시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정신에도 몸에도 해롭습니다. 빨리 심호흡을 해서 그런 기분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젊은 사기꾼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좌절하니까? 아니겠죠. 좌절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어떤 의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탄하지 말자, 근심 걱정도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감에서 이겨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곤란하면 운명에 맡겨버리자 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고는 조금 다른 생뚱맞음을 가져요. 그죠? 지금의 한때 푸짐해질 기대, 이때 지금의 한때는 젊음일 거예요. 지나간 옛날은 생각하지 말자. 슬프게 보여도 무슨 일이나 그대의 행복이 되거늘 모든 건 신의 뜻을 따라 해보자. 될 대로 되라. 운명이다.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거겠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겨내고자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건 뭐예요? 내 능력, 노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되지 않을까? 혹시 신이 나에게 도움을 이런 식으로 어때요? 그렇죠.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고서나 어떤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니까. 그는 온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정원을 갖춘 집과 훌륭한 옷과 그리고 부자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뭐 한 거야? 그렇지. 빌리러 다닌 것입니다. 아, 이걸로 한번 위장을 해보겠다는 거죠? 있어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생각난 건데 이 남자는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사기꾼이네요. 왜냐면은 이게 꽤 오래전에 쓰여진 희곡이거든요. 뭐 교과서에 실릴 정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렌트의 개념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잖아요. 렌트죠. 뭐 자동차도 거의 뭐 대부분 렌트고, 뭐 현찰 딱 주고 한 방에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나도 그냥 뭐 최대한인데 보통은 할부로 많이 끊잖아요. 할부도 결국 렌트죠. 집도 렌트죠. 아예 우리 집은 작아요. 우리 집은 우리 아빠 엄마 거예요. 우리 소유예요. 가만히 100%? 거기 대출 안 꼈니? 대출 꼈잖아. 그럼 렌트지. 뭐 정수기, 요새는 정수기 엄청나게 렌트죠. 심지어는 뭐 언젠가 보니까 비데 같은 것도 렌트더라고요. 렌트. 텔레비전도 렌트 해주더라고요. 뭐 그럼 대부분 다 렌트 아니야? 그럼 결국 다 빌린 거네. 그죠? 나 자신만 렌트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이 될 정도로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잠깐 딴 얘기했고요. 자, 요 대목을 통해서 이 사기꾼은요, 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이의 아름다움에 행운이 있어라, 신께서 정해신 바에 행운이 있어라 라고 해서 주저앉기보다는 어떤 행운을 가지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축복과 기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이 노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노력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것도 노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마침내 그 젊은 사기꾼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소망은요, 빌리는 거예요. 정원이 있는 최고급의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그리고 하인까지 빌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기꾼은 뭐니 해도 물질이 짱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빌린 물건마다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붙었습니다.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빌린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시간적 제약. 이 저택은 45분 동안 그가 주인이며 나머지 다음엔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넥타이는 28분, 모자는 19분 50초. 그 밖에 다른 물건에도 제각기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물건마다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죠? 저택은 45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저택이 소품은 아니잖아. 무대잖아, 무대. 그러니까는 뭐 앞뒤 조금 붙고 하면은 1시간? 맥시멈 한 70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연 시간은요. 어쨌거나 간에 자, 결국은 빌린 물건들 사이에는 다 제각각 다른 시간이 있다. 시간적 제약이 있다. 그러나 빌렸다는 사실은 동일하고요.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죠. 결국 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뷰티 젊은 사기꾼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의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여자로부터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맞선을 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쪽이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거 있나요? 요즘 펜팔 안 하죠? 이메일 많이 쓰니까 약간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약간 오래 시간 이게 쓰여진 지 좀 된 그런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아직 안 온담? 오겠다는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자, 요 대목은 우리가 잠깐 봐야 돼요. 요 대목은. 왜냐면 요 발화와 요 발화는 성격이 좀 달라요. 왜? 이 발화는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남자가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등장인물로서의 발화예요. 하지만은 책을 낭독한다라고 했으니까 오겠다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책의 내용을 관객에게 소개해주는 일종의 서술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물로서의 역할과 서술자로서의 역할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 요게 조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인이 시계를 본 채 손가락을 펼친다. 5분 지났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책을 읽어 마음을 달래보려 했으나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왜 아직 안 온다라고 하는 이 배우, 인물로서의 어떤 심정이겠죠, 그죠? 하지만 딱 5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5분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극의 내용과 이야기책의 내용이 비슷하게 물려 들어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극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장애 요소가 싹 사라지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남자의 마음과 책 속의 인물인 사기꾼의 마음이 결국은 어떻다?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콜. 하인 아무 말 없이 책을 빼앗아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책에 부여된 시간이 5분 남짓인가 보네요. 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무적인 동작이다. 남자가 항의하려 하자 하인은 묵뚝뚝하게 자기의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일 뿐이다. 시간이 다 됐다 이거죠. 그리고 남자가 미처 수긍하기도 전에 돌아서더니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 잠시 후 하인은 돌아와서 남자 곁에 부동자세를 취한다. 이 하인 웃기네. 하인이잖아. 그럼 남자가 주인이잖아. 그런데 이 하인은 남자의 통제를 전혀 받고 있지를 않아요. 지 멋대로 하고 있어요. 이거 주종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빡살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일종의 코미디죠. 겉으로 보기엔 분명히 하인인데, 주인의 이쪽은 주인이고 이쪽은 하인인데 오히려 하인이 생 난리를 치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이봐, 자네는 인정사정도 없긴가? 항의를 하고 있죠. 자네는 말을 안 는다며? 자네 주인께서도 그러시더군. 하인이 지멋대로인 이유가 있네요. 하인에게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맞다. 하인도 빌렸다고 그랬다. 그죠? 빌려는 드리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이 하인은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난 그걸 잊을 뻔했네. 그러나 저러나 웬일이야. 이제 10분째 지나가고 있어. 황금 같은 내 인생. 이건 바로 뭐야? 물건을 빌린 거. 이 화려함. 이 꼴로 허무하게 지나가다니. 결혼도 못하고 여자도 못 만나고. 안타깝지 않은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초조해 하는 거죠. 왜 초조해?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 어떻게 쓰면 모르겠다는 듯이 낭패한 표정으로 잠깐 뭐라고? 관객석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왔다리 갔다리 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대와 관객석이 따로 공존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네요. 더더군다나 여성 관객에게 말을 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거의 개그 콘서트, 개콘 같은 분위기인가요? 자, 결국 뭡니까?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고요. 관객을 극중 인물로 참여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그럴지도 몰라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 관객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란 그렇다면서요? 이쁘게 보이려고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5분쯤 늦는다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합니다. 굉장한 미인인가? 2곱이나 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2곱이나 되는 시간이 뭐야? 2곱이나 되는 시간이라는 건
5분의 2배. 그러니까 뭐야? 10분. 10minutes죠. 만약 온다는 여자가 당신처럼 예쁘시다면야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10분이 아니라 난 20분도 기다릴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갖춰야 될 결혼 조건은 뭐다? 뭐니 해도 외모다. 우리가 이런 걸 외모지상주의라고 합니다. 남자, 자기 의자에 돌아와 앉는다. 초조해서 옷을 매만지고 모자를 썼다 벗었다 반복한다. 벌떡 일어선다. 하인의 시계를 본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무진장 초조한 거네요. 그죠? 이번엔 남자 관객에게 다가갑니다. 저 이거 원 초조해서 담배 하나 좀 주시겠어요? 이건 소재를 빌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객을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보면 돼요. 거저달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빌려달라는 겁니다. 피우면 지 거지. 그러면 그걸 빌린다라고 보네요. 그죠? 소유에 대한 남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땡큐. 은하수군요. 혹시 청자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것도 한 대 빌립시다. 누구 쌤 없어요. 뭐야 이거? 쌤. 요즘 나온 담배론 샘이 괜찮다군요. 한산도요? 한산도 좋죠. 파고다. 맞아. 파고다 있으시면 그거 있으신 분. 저 좀 한 개 빌립시다. 라고 얘기해요. 은하수, 청자, 샘, 한산도, 파고다, 모니 라고 한다면 예전에 출시되었던 담배들의 이름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여기저기 가서 담배를 한 개씩 다 빌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도 빌리고 저 사람한테. 이건 피겠다는 의도보다는 모은다는 의도죠. 꼭 담배를 컬렉션하는 것 같습니다. 초조할 때 이러는 게 내 버릇이라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조한 거죠. 그 중에 담배 하나에 불을 붙인다. 라이터. 이거 최고품이죠. 쓸데없이 금으로 만들고 진주로 붙였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드러나고 있다. 하인에게 이거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 오른손 하나, 왼손 4개. 14분이네요. 딱 눈치. 자, 결국은 이 라이터도 빌린 거라는 거네요. 그죠? 자기 게 없어. 알았어. 10분 정도가 지났으니까 앞으로 4분. 그러나 아직은 이 호사스러운 물건이 내 겁니다. 내 라이터다 이거지요. 그건 그렇고 담배는 고맙습니다. 다 이럴 때 상부상조 해야죠. 그런 의미로 한 대만 더 빌려도 좋겠지요? 자,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맞선 볼 여자를 기다리는 장면 되겠네요. 자, 이 발단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야기책이죠. 이야기책이 거의 발단 부분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이야기책을 다 인용하긴 좀 어렵고요. 간단히 정리만 한다면 이야기책의 내용은 극중사건과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책의 내용이 극중현실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고 관객은 극중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난 진입턱이라고 그래. 진입턱. 나 혼자 얘기해요. 그냥. 그래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담감을 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어떤 방향은 관객이 판단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주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책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인물이에요. 남자죠? 지금 여기서 발단 부분에서는 인물은 둘밖에 안 나옵니다. 하인하고 남자요. 참고로 얘기한다면 하인은요. 끝날 때까지 대사가 없어요. 이런 캐릭터 흔치 않죠. 근데 남자는요. 여기서 좀 역할이 조금 분산이 돼요. 분리가 돼요. 즉 무슨 소리냐. 요 대목이거든요. 왜 아직 안 온담? 오겠다는 약속은 말고 했다 그지? 왜 아직 안 온담? 오겠다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안 온담? 요거는 배우 남자로서의 기다리는 남자로서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오겠다는
오겠다니라고 하지? 오겠다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거는 책을 읽는 거죠. 즉,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어떤 서술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극중 인물의 역할과 서술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독특한 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발단 부분에서는 이야기책이 갖는 기능을 중심부로 보고, 요 대목은 이렇게 박스 이렇게 꺽쇠 표시해서 A 해놓고 이 장면의 특징 할 때, 내지는 어떤 서사 과정, 서술 방식, 소설로 보면 서술 방식이 되겠죠. 요런 식의 어떤 특징,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강백의 결혼 발단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